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시장은 독감이 걸리죠. 어제 오늘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이틀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만한 타이밍에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 약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요 3월 28일 지난주에 샤오미가 SU7을 발표를 했죠. 애플도 포기한 자동차를 가전업계의 이 샤오미가 SE7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88,000대 주문이 쇄도했다라고 하면서 주행거리가 어떻고 성능이 어떻다 하면서 엄청난 이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중국의 동영상에서 나온 부분, 핸들이 조작이 이상하고, 또 그 속에서 바퀴가 이 하수구 거기 연석에 부딪혔는데 서스펜스가 주저앉는 모습,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휴대폰은 아이폰이거나 삼성 갤럭시 폰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중국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생명,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단지 싸다는 것만으로 구매를 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샤오미가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북경 자동차의 위탁 생산하고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형태, 이 부분의 하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1사분기 인도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8.5% 하회하는, 그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도 크게 약세를 보인 흐름입니다. 물론 개인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부분, 캐즘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인도량, 판매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1월 달에는 한 대밖에 못 팔았고, 또 독일 공장이 방화로 공장이 일주일 가동 중단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 마약이다, 또 거기에 지분과 관련된 잡음, 정치적인 발언에 의한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이런 샤오미 경쟁 관계의 이 차량 출시와 맞물리면서 펀더멘털까지 무너지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 좀 과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북한이 평양 동해로 중거리 탄도인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주식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청년들, 사실 안보가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대학생들이, 그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부분이 결속이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잘 봤는데도 장학금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시장이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번 총선, 4.10 총선 앞둔 상황에서 총선이나 대선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번 총선은 주식시장에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PBR 관련주,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부분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 31일 날 발표가 됐죠. 제조업 PMI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50.8포인트로,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2월 달에 춘절 연휴 효과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작업 일수가 줄어들었었던 부분이 반영된 부분, 그래서 양호한 흐름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죠. 여튼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연초부터 계속 경기 부양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름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3월 31일, 그죠? 3월 29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PCE 이 갈색 부분도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예상치에 부합했고 코어 PCE도 예상치에 부합됐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치에 잘 부합했다. 라고 해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괜찮았었죠. 자, 그런데 어제 미국의 3월 제조업 경기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예상을 48.5로 예상을 했고 2월 달에 47.8이었는데 50.3, 17개월 만에 50을 넘었으면서 경기가 이런 긴축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좋구나. 그죠? 이걸 반증을 하니까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 섹터, 이 부분이 하락을 세게 했고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몰락을 했죠. 그죠? 왜냐? 지금의 긴축 부분의 상황 속에서도 경제 지표, 제조업 지표가 양호하다는 것은 긴축을 해지할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3월 FOMC 이 물가나 그리고 GDP 성장률로 보게 되면 절대 완화적인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근원 CPI라든지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국채 금리가 4.3%에서 넘어서서 4.5%로 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잖아요. 그때 지난주 수요일에 4.236%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47%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거기에 WTI 유가 부분은 85불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끈적끈적한 물가 상황 속에서 미국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1%대 조정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부분은 금리 인하는 제가 이전 한 2달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죠? 그래서 경기를 나름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금리 인하가 있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월부터 이 양호하게 나온 제조업 지표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는데 2번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이 지금 이 4, 5월 달 조정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시장에 있어서는 그죠? 항상 버블이 있었죠. 2000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99년에 새로운 기술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장 코스닥 난리 나고 나스닥 난리 나서 급등하던 부분 그러면서 밀레니엄이 어떻고 2000년 시대가 어떻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급등하던 버블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죠? 버블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죠? 시장성이 있는 나름대로의 모멘텀이 있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있는 섹터 속에서 돈과 그리고 신용이라는 자금 그리고 그 속에서 투기적 자금까지 진행되면서 이 버블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S&P 500의 12개월 예상 PER을 한번 보게 되면 그죠? 99년에 26,
24배까지 올라갔었던 이때보다는 지금 낮지만 그래도 평균치 부분, 상단 부분에 와 있는 지수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예요? 자그마한 악재성 뉴스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위치가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버핏 지표는 단기적 과열 시그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가총액을 GDP 플러스 연준 자산으로 나누면 그죠? 지금 144.5 2022년 그죠? 코로나로 막 급등했었던 148.2 수준과 비슷한 부분까지 왔다는 겁니다. 과열을 시키는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죠? 이 부분이 하회되는 흐름을 보여주려면 결국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표도 지금 가계 자산 내 주식 그리고 뮤추얼 펀드의 주식 보유 비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죠. 그러나 수치상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은 아니지만 과열 단계에 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 개인 신용 잔고도 그죠? 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개인 신용이 높았었던 부분에 비하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게 버블이라고 할 만큼까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그렇게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작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경기가 나름 되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다가 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한 부분, 그죠? 시리아의 영사관을 폭격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의 상승 부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물가에는 부담 요인인 거죠. 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작년 11월 대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그래서 거기에서 남중국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대만, 그리고 북핵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그죠? 논의 사항을 전화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화 통화하면서 농담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시진핑이 원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원해서 전화 통화했다는 걸 보면 앨런 재무장관이 3일부터 9일까지 방중하는 가운데에서 나름 중국을 이 미국 대선 앞두고 일정 정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의지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앨런 재무장관이 이 방문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하는 이번 주 부분을 앞두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중국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화답하는지도 일정 정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의 흐름 부분을 봤다면 제가 지난주에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나라 국내 수출과 관련된 흐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3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자, 3월 수출입을 보게 되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했고 수출입니다. 반면에 수입은 마이너스 12.3%. 그런데 그 조업일수가 지난달 2월 달보다 이틀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흐름의 수출입니다. 다만 양호는 하지만 예상치 4.2%보다는 내려왔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반도체 수출 빨간색이죠. 1, 2월 달까지 급하게 상승했던 반도체 증가율이 3월 달에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수출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제외 수출 품목 검은색은 미칩니다.
그죠? 다른 여타 품목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15개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다니까 반도체 수출이 얼마만큼 좋은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 1월 달만 해도 작년 반도체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4%, 40%막 해서 난리 브루스를 쳤습니다. 그죠? 그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 1월에 그죠? 56.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2월 달에 66.7% 증가를 했죠. 그죠? 그런데 3월 달에는 35.8%로 증가율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죠? 반도체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증가율 자체는 다소 감소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그죠?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부분에 있어서 품목별로 그 증가율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2023년 1월, 2월에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이 흐름이 보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올라서 저점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증가율이 안 좋고 영업 적자가 가장 극심했었을 때 더 이상 안 좋은 흐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턴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항상 경기 민감주는 나중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때 쫓아가면 그죠?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 해서 더 이상 안 좋은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매수해서 갖고 가는 부분이 경기 민감 섹터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매번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 빨간색 부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소 증가의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중 수출액도 그죠? 2월 달 올라왔던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들어왔다는 건 양호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빨간 대중 수출 비중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대미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 이런 부분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수출도 양호했는데 왜 코스피가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경기 확산 지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왜 수출이 중요하냐면 일일 수출 증가 흐름과 코스피 지수가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기 확산 지수가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고 수출 경기 지수 순환 변동치도 다소 주춤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2, 4분기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일정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요 부분 중에 하나 또 봐야 될 부분이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더 양호한데 그러면 대미 수출로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품목 흐름들이 계속 좋을 것이냐 아니면 주춤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출액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대미 수출 빨간 걸로 보게 되면 계속 오르다가 지금 3월에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왜냐? 미국의 비국방 자본주의 주문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죠? 주문 자체가 주춤하다. 이 급격하게 주문한 이후에 주춤하다는 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그죠? 자본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재화를 생산하는 모든 설비 투자, 공장, 이런 자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대미 수출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그죠? 1, 2, 3월 들어서 반도체가 가장 좋습니다. 그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가장 좋고 한국 수출 전체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가 시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소 꺾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옥과 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3월 달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 4%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뭐 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코스닥 한 3, 4% 까먹고, 그죠? 코스피는 1.6% 정도 까먹었죠. 자, 왜 코스피의 밸류가 어떻길래?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예요? S&P 500이 5,200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코스피 지수 상단을 높여 올렸다. 조정 가능성이 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조정이 오잖아요. 그죠?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 11배를 넘어섰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넘었습니다. 11배를 넘어선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일주일 이상 그 지수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올 만한 지수 라인대에 왔었다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려면 뭡니까? 1, 4분기 실적이 다 레벨업 되면서 그죠? PER을 낮출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2분기 코스피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이거를 다 설명드리자면 이건 엄청난 시간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 6시 10분에 이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섹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거기에서 외국인 매수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에서 약 외국인들이 13조 9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1월에 3조 5천억, 2월 달에 7조 8천억. 7조 8천억 왜 매수했나요, 여러분들? 밸류업, 그죠? 저 PBR 밸류업으로 2월 달에 상승을 시켰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소야대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금투세라든지 이런 제반, 그죠?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상속세의 존폐 여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지금 시장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2월 달에는 그죠? 2월 달에는 저 PBR로 들어온 매수세고 3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받는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은 경기하고 무관한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상승은 제조업 경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는 건 제조업 경기도 나름 양호하다는 거죠. 제가 이 시장을 틀어서 3대 축이 있다 그랬죠. HBM을 필두로 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거기에 다시 이후 뒤따라온 게 삼성전자. 그래서 주도하면서 3월에 이렇게 세게 올라온 겁니다. 그죠? 당분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쉬겠지만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법 개정을 맞이하면서 13만 원에서 24만 5천 원까지 10만 원 이상 올라갔죠. 그죠? 단기 가격 부담이 일부 나타나는 구간이죠. 주도했었던 섹터가 HD현대, 일렉, 일진전기,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해서 뭐예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넥스트 엔비디아다. 전력기기, 다소 기간 조정에 쌓일 부분입니다. 주도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 다만 저 PBR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월 달에 세게 올라왔었던 은행주, 신한지주 대표했던 게 지난주 가장 센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죠. 거기에 자동차, 기아부터 시작을 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주사, SK, 삼성물산을 비롯한 지주사들도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외 섹터 부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뭐예요? 실적,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라인 부분들은 다소 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실적의 흐름 부분들을 갖는 섹터 공략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러면 그죠? 이미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섹터를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다른 쪽 라인 부분에서 공략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흐름에 팁을 좀 드리자면 화장품 쪽, ODM 쪽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2, 4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종목 섹터의 변동성이 엄청 심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 6시 10분부터 2분기 코스피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구체적인 종목 섹터의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